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세계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트라스는 제가 작년 7월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라스 위치부터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전철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가 2호선 상왕십리역이고요. 이 왼쪽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입니다. 왕십리 센트라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전체가 왕십리 뉴타운인데요. 이 위쪽에는 텐지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트라스는 여기 상왕십리역 초역세권이고요. 이쪽 동들은 신당역 2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내에 숭신초등학교와 도성고등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현재는 중학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유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계천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운동이라든지 산책하기에 아주 편리하고요.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도 뛰어난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센트라스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 연월은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5년차 신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30개 동 252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4층에서 28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17평에서 45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312%, 건폐율은 39%,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고요.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현관 구조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현대건설, SK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까지 3개 업체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센트라스 평형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17평은 144세대, 24평과 26평은 634세대, 그리고 33평과 35평은 가장 많은 1148세대입니다. 45평은 171세대이고요. 여기에 임대 432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252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17평은 침실과 화장실이 1개씩 배치가 됐고요. 20평대와 30평대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평형에 따라서 104만원부터 384만원까지 그렇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7평과 20평대까지는 아직까지는 종부세와는 해당 사항이 없고, 30평대는 38만원, 그리고 45평은 95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관리비를 보면 평형에 따라서 10만원부터 29만원까지 그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왕십리 센트라스에 대한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 다음에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16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5년차 신축이고요. 총 30개 동 252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학군을 보시면 왕십리 뉴타운 내에 숭신초등학교와 도성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현재는 중학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마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2호선 상왕십리역 초역세권이고요. 일부 동에 따라서는 2호선과 6호선 신당역 접근이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한 GTX 신호선 왕십리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센트라스 교통에 대해서는 사통팔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계천이 인접해 있고요.
단지 내 아름답고 울창한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7번째는 단지 내 독서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8번째는 대형 쇼핑몰, 대학병원, 스포츠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입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큰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왕십리 센트라스의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센트라스에 대한 평형별 가격을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료 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라스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센트라스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17평을 보시면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 10월에 9억 4,500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호가는 11억 원까지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평대 보시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3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14억 원대로 상승했고 지난 2월에는 14억 5천만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를 보면 최고가보다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호가는 15억 원 내외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아마 조만간 15억 시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는 8억 5천만 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30평대입니다. 작년까지는 1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2월에 18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호가는 19억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는 11억 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센트라스에서 가장 큰 평수 45평 보시겠습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도 한산한 편인데요.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4월까지는 거래가 끊겼다가 얼마 전 5월 22일에는 20억 원 거래로 드디어 20억 시대를 활짝 열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는 22억 원까지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15억 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작년 6월에 비해서는 3억 4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왕십리 센트라스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4개 평형 모두 작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초에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센트라스가 가지고 있는 최상급의 입지에 비해서는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낮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센트라스 주변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평대와 30평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트라스 24평과 26평은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같은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 20평대 보시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3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고 금년 들어와서는 지난 4월까지 거래가 끊겼다가 얼마 전 5월 15일에는 1단지에서 13억 2,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텐즈힐은 센트라스와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지만 가격 추이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 자이 20평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2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의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도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작년 6월에 비해서는 1억 9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리버뷰 자이 25평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1월에는 15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지만 호가는 16억 원 수준에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30평대 실거래 가격 보시겠습니다. 센트라스 30평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텐지일 30평대 보시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는 1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얼마 전 5월에는 17억 2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17억 원대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는 17억 5천만 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고요. 1년 전 작년 5월에 비해서는 무려 25%가 상승한 3억 5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왕십리 자이 34평입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도 많지 않은 편인데요. 작년 12월에 13억 6,7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거래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호가는 15억 5천만 원 대외로 아주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리버뷰 자이 33평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18억 원대로 상승했고 얼마 전 5월 12일에는 18억 4,5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9억 5천만 원까지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1년 전 작년 5월과 비교하면 31%가 급등한 4억 5,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웬만한 작은 평수 집 한 채 값이 올랐네요.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센트라스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현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3년차 신축 그리고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센트라스와 텐지일은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추이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왕십리 자이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사 부동산 대책 발표 후로는 대부분 단지들이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호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최고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 부진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센트라스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지, 역세권, 직주 근접, 그리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단지에 위치하는 등 최상급의 입지라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이렇게 입지 좋은 단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최상급의 입지에 비해서 가격 움직임을 보면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평대의 현재 가격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앞으로 다른 단지들과 키 맞추기가 시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센트라스는 좋은 입지와 함께 GTX 신호선 개통, 단지 내 중학교 유치 등 예상되는 호재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수요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매수 대기자분들은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급매물 위주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